자, 그러면 이어서 보도록 하죠. 91번 이제 조금씩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좀 빨리 갈 수 있을 거야. 자, 행정심판에서 재결 틀린 거. 그런데 1번을 보면 인용 재결이 중요한데, 인용. 이거의 반대. 청구인의 주장이 안 맞다고 안 들어주는 판정은 뭐라 그러지? 기각 재결. 여기에는 행정기관이 안 따라도 돼요. 근데 인용. 그러면 어떻게 돼? 처제 끝에 기속, 행정청들 따르라고 기속되는 거야. 응? 관계 행정청까지. 1번 5. 2번은? 2번 줄여서 4글자로 뭐야? 세 글자로. 재처분. 그치? 신청받고 거부한 처분 취소 판정 내려지면 기속력 인용 재결이잖아. 그러니까 행정청은 행정기관은 판정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해야 된다. 그치? 좋고. 3번은? 자, 이 판정, 재결은 문서로 해야 돼. 그 문서에는 왜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지 납득 가능한 정도로 표시해야 된다는 얘기야. 응? 그 판정서를 받는 사람이 자기가 왜 이렇게 이게 위법부당하든지 아닌지 판정 내렸다는 이유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거 법으로 명시된 거고. 4번은? 응? 자, 여기 보면 근데 1번에 문제가 있긴 있어. 답은. 자, 4번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항상. 뭐냐면, 누가 청구를 하든, 자, 어떤 A가 처분을 받았어. 시장으로부터, 의정부 시장으로부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A가 행정심판 청구. 응? 그지? 근데,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처분 때문에 이게 이제 반대로 얘기해보자. 얘한테 이익이 되는 처분했어. 이익 주는 처분. 응? 근데 이 처분이 동시에 뭐야? B라는 사람, 얘가 제3자야. 여기서 왜 3자라 그러냐면 얘가 행정기관하고 상대방이 당사자고 이제 이것 때문에 불이익 받는 B3자가 있어. 그러면 누가 청구를 하냐면 이 처분 때문에 불이익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B가 이제 청구를 하겠지? 이거 취소해달라. 응? 취소 심판. 그러면 의정부 시장이 이제 피청구인이 되는 거고, 판정은 어디서 한다? 자, 의정부 시장이 행한 처분은 그의 상급기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정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우리 아까 공부했는데 심판위원회에서 판정기관이 되는데 이때 얘가 청구인이지. B는 청구서를 어디다 내야 돼? 행정심판위원회에다 청구서 내야 돼. 근데 바로 갖다 내도 되고 얘한테 청구서를 내서 시장이 받아갖고 여기다 갖다 내도 되고. 그치? 그래서 꼭 거쳐서 청구서 내야 되는 건 아니라 그랬지? 근데 여기서 결국 이제 판정이 나왔어요. 재결. 그러면 이 재결서가 이제 정본이 있고 등본이 있어요. 응? 몰라. 이게 법적으로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지 모르지만 등본은 뭐 그냥 대충 등사, 이게 복사한 거. 응? 그 원본 복사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응? 그러면 이 당사자 있지? 당사자가 청구인하고 이 피청구인 이 둘을 당사자한테는 정본을 보내줘. 응? 그리고 이 판정에 이해관계 있는 자가 누구야? 판정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자 A잖아. A한테는 등본을 보내주는 거야. 응? 그렇다면 4번에 누가 행정심판 청구를 했대? 여기서 말하는 B 같은 이제 3자가 청구를 했대. 판정 나오면 이 행정심판위원 재결서 정본은 당사자한테 보내주고 등본은 이 재결에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응?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여기서 처분의 상대방이 여기서 말하는 A 아니야, 그지? 응? 판정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자가 이 상대방 아니야, 그지? 그래서 등본 여기서 키워드는 등본입니다, 등본. 응? 정본을 보내주는 게 정본은 당사자에게 보내주는 거고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는 등본을 보내준다. 자, 2번은 무슨 심판 청구했대? 의무이행 심판 청구. 그 의무이행 심판 청구하면 그 판정기관이 둘 중에 하나 해. 뭐야? 야, 처분 의무 이행해라. 이행 명령하는 판정을 하거나 직접 처분을 해주거나. 그지? 그래서 뭐야? 지체 없이 처지 끝에 보면
이거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직접 하는 거잖아. 직접 해주거나 아니면 행정기관에게 해줘라 명령하는 재결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1번이 왜 틀렸냐면 기속한다 그랬잖아. 판정에 따라야 되는 자는 행정기관이야, 행정기관. 응? 근데 거기 누가 들어갔어? 청구인이 들어갔잖아. 그 청구인은 청구했던 국민이야. 국민이 그 판정 결과에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건 아니거든. 기속은 피청구인이 처분한 행정청이야. 응? 피청구인 이꼬로 처분한 행정청과 그 밖에 관계행정청 얘를 구속하는 거지 이 청구인을 구속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청구인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되거든. 응? 그래서 1번이 답이 됐습니다. 응? 자, 92번은 뭐 물어봤어? 이건 쉽다, 그죠? 아까 취소 심판은 세 가지 종류 판정하지? 그러면 1번, 2번 하나 틀렸네. 취소 심판에서는 세 가지 뭐야? 직접 처분하는 재결, 응? 직접 변경하는 재결, 변경식 주라고 명령하는 재결은 할 수 있는데 1번은 못하지. 그리고 의무이행 심판 두 가지 한다 그랬지? 직접 처분하는 판정, 처분해 주라고 명령하는 판정. 그 다음에 무효 등 확인 심판은 무효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판정. 응? 자, 쉬웠어. 1번 쉬웠죠? 그 다음에 보면 93번. 네. 옳은 거 올라라. 행정심판위원회. 자, 우선 우리가 행정심판위원회를 공부할 때 세 가지를 잘 유의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원래 구조가 어떻게 됐지? 그러니까 원래 구조가 자 어떤 국민한테 이렇게 처분이 행해졌어. 뭐 이거 이 국민이라고 해 A한테. 근데 이 처분한 행정청, 처분한 행정기관이 누구냐? 처분청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판정기관이 다 정해지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처분한 행정기관이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 그 감사원, 응? 감사원에서 처분했거나 또 여기에 왔는데 누가 있지, 그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처분했거나 또 대통령 직속기관장이 처분했거나 그러면 각각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장이 한 처분, 응?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이 한 처분 어디서 판정하냐면 감사원이 한 처분은 감사원 소속으로 설치해놓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정하고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장이 한 처분도 국가정보원에 설치한 판정기관이 판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처분도 거기서 판정하고 그 다음에 국회 사무총장이 한 처분은 국회에 설치한 행정심판에서 판정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게 하나. 그러니까 처분한 해당 기관에 설치된 행정심판에서 판정하게 돼 있는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밑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에서 판정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지. 그지? 누가 한 거? 총리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장관이 한 처분. 그지? 시도지사가 한 처분, 시도교육감이 한 처분. 이런 거는 중앙행정심판위에서 판정. 그다음에 시군구청장이 한 처분은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심판위에서 판정. 이렇게 크게 그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1번 누가 처분했대? 국회 사무총장이 처분했어요. 그럼 어디서 한다? 이 논리 따르면 그러면 국회 사무총장이 한 처분은 국회에 따로 우리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따로 구분하잖아. 그러니까 국회에 따로 설치한 행정심판에서 판정. 법원 행정처장이 한 처분은 법원에 설치해놓은 행정심판에서 판정. 이런 식이야. 응? 그래서 1번 틀렸어. 그 처지 그때 국민권익위원회 설치해놓은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응? 이건 뭐 이게 내용들이 이렇게 길으니까 대표적인 한 예만 들자면 그렇게 할래 설명하면 그래서 1번도 틀렸어요. 국회 사무총장이 행한 처분 요게 키워드 어디서 한다? 국회에 설치한 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 응? 그다음에 2번 임시처분 아까 잠깐 나왔었지.
집행정지나 임시처분 다 어떻게 하지? 신청받아서 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도 결정해 줄 수 있어요. 응? 그래서 X네 2번. 네. 신청이 있어야만 직권으로.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응? 3번은 아까 했지? 첫째 줄 틀렸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누가 된다 그랬어요 아까? 응?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부위원장 중 한 명. 아까 문제 나왔었잖아. 그죠? 그래서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아닙니다. 응? 이게 좀 길어. 여러분들 찾으면 아까 어디 있었어? 그 사법고시에 있어. 거기 있네. 90번에 있잖아. 90번에. 이전 페이지 90번에 니은 번 보기에서 중앙행정심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한 명. 이거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내는 편이야. 위원장 누가 되냐. 틀리게 낼 때는 누가 한다고? 이게 이제 국무총리가 된다. 법제처장이 된다. 이렇게 바꾸기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한 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부터도 틀렸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할 수 없거나 이렇게 되면은 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어요. 응? 상임위원이. 응? 그러니까 중앙행정심판에 상임위원이 4명까지 둘 수 있게 돼 있잖아. 상임위원이 하는 거죠. 어쨌든 뒤에 다 틀렸어. 응? 그러니까 3번 아예 통째로 다 틀렸어. 응? 그 다음에 4번의 문장의 키워드는 뭐야? 조정. 그지? 아까 재결까지 가기 전에 조정으로 끝내자 하고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응? 근데 그래서 이건 법 규정 그대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한 당사자의 권리, 권한 범위에서 직권으로 심판 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조정을 맞아요.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어. 근데 조정을 한다 그래도 당사자가 조정 안에 동의 안 하면 아무 효력이 없는 거고, 응? 동의하면 이제 그게 재결과 똑같이 효력이 인정되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포인트. 그 조정을 하는 것이 공공문의에 적합하지 않다든지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한다면 그때는 그 조정을 시도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는 최종판적인 재결로 가야 된다. 이렇게 법이 명했어요. 자, 4번이 맞고. 자, 5번은 쭉 잘 맞아나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제 판정을 내릴 때 그 처분에 관계된 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뭐야? 그 개정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두 번째 줄 끝에 관계 행정기관에 개정 폐지 등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법제처장한테 통보? 이거는 해설을 안 붙여놨나 보다, 그지? 이거는 위반되면 관계행정기관에 그 명령 개정 폐지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까지만. 그리고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이렇게만 법이 정하고 있고 법제처장한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요. 응? 없는데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야. 그냥 그 시정 조치를 그 관계 행정기관에게 법 개정해라 등등 요청만 할 수 있게 되지 법제처장한테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만 정답이에요. 응? 자,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법조문만 갖고 낸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94번은 옳은 거 고르래. 자, 1번 어때요? 맞을까요? 여기도 키워드는 조정이죠. 키워드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할 수 있다? 안 되죠. 동의를 받아. 그 다음에 2번은 이게 맞네. 그치? 어쨌든 재결할 때는 왜 재결하는지 구체적 이유를 명시해야 돼.
더더군다나 사정재결이에요. 사정재결이면 뭐야? 국민이 청구한 주장한 내용 맞다는 걸 위법하다는 거 맞다는 거 인정하면서도 야, 이 공익을 위해서 이거 유지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재결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이 납득 가능하게끔 그런 걸 명시해 줘야지. 그래서 재결서 주문에서 재결서에다가 위법부당하다는 거, 특히 이게 위법부당하지 않아서 이거 유지시키는 결정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위법부당하다는 걸 명시를 해주고 다만 공익을 위해서 이걸 유지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명시해줘야 돼. 그래야지 그 조치가 위법부당하지 하다는 점이 명확히 이제 정해진 거라 딴소리가 안 나오게. 2번 법 규정으로 맞습니다. 3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아까도 문제 있었지? 행정심판에서는 집행정지하고 임시처분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임시조치로 인정되는데 집행정지만 해줘도 목적 달성할 수 있을 때는 임시처분까지 해주면 안 된다 돼 있지. 그래서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안 될 때 보충적으로 하는 조치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X고. 자, 뭐야? 4번은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원래 법이 정한 기간이 어떻게 돼 있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는 90일 안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는 소송이 1년이고 행정심판은 180일 이내 청구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행정기관이 잘못 알려줬대. 상대방 국민한테 법이 정한 기간보다 긴 기간 내에 청구하면 된다고 잘못 알려줬대. 그러면 상대방은 알려준 기간 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콤마 뒤에 두 번째 줄이지? 두 번째 줄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면 된다. 이거는 청구 기간을 안 알려줬을 때. 안 알려주면 상대방 국민은 처분이 있음을 알았든 몰랐든 무조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면 돼. 근데 첫째 줄에 알려주긴 알려줬는데 길게 잘못 알려준 거지. 그러면 그 알려준 기간 내에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응? 알려줬는데 길게 알려주면 알려준 기간 내. 두 번째 줄은 안 알려준 경우는 무조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안에. 응?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걸 싹 섞었어. 그 다음에 5번은 자, 행정심판 절차라는 건 나 이거 억울한 조치 당했는데 구제해달라고 신청하는 거거든. 근데 구제해달라는 신청을 받고 구제는커녕 더 무거운 조치 판정 안 돼. 그래서 더 불리한 판정은 내릴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원래 6개월 영업정지 처분받고 억울하다 하고 청구했는데 6개월도 약하다. 허가 취소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건 비교적 쉬웠어요. 그래서 2번이 답이었고, 자, 95번 틀린 거 올라라. 이건 자, 취소 심판에서 내리는 재결 세 종류 맞나? 직접 취소, 직접 변경, 변경 명령. 취소 명령 안 들어갔으니까 됐지? 그 다음에 2번은 여기서 무슨 나라고 보여? 판정 내릴 때 이거를 이런 이유로 처분한 건 위법이야 하고 판정 내린 이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 무슨 단어 나서 새로운 사유. 딱 새로운 사유 뜨면 그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서 전과 똑같은 처분을 다시 해도 재결, 즉 판정이 어긋난 거 아닌 거로 본단 말이야. 얼마나 편해 공부하는데 시험 빨리 푸는데 새로운 사유 뜨면 된다. 그래서 2번, 3번. 자, 3번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까요? 자, 첫째 끝에 보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직접 처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행정심판회가 너 왜 신청받고 여기 보면 정보 공개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예를 들어 시장한테. 시장이 공개를 거부했어. 그래갖고 행정심판 청구를 했더니 행정심판회가 정보 공개해줘라 판정한 거야. 정보 공개해주라고 명령 내렸지. 근데 안 해. 시장이 정보 공개를 안 해. 이 판정이 안 따라. 즉 기성력에 위반되게 계속 안 하고 있어요. 재처분을. 그러면 행정심판회가 정보 공개해줘? 근데 이건 성질상
직접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 정보는 행정심판이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시장이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시장도로 정보 공개해주라 명령했는데 안 따른다고 행정심판이 정보 공개를 직접 공개를 해줄 수가 없는 성질의 것이지. 그러니까 이건 성질상 법이 정해놓은 건 아닌데 법 규정에 행정청이 다만 성질상 뭐 이렇게 직접 처분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는 직접 처분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에 따르면 정보 공개해주라고 명령하는 판정을 내렸는데도 시장이 공개를 안 한다 이렇다고 그래도 직접 처분해 줄 수는 없지. 이 경우는 간접 강제 결정밖에 못 내려줘. 그렇지 않나요? 너 안 하면 뭐 얼마씩 물어준다 압박 이것밖에 못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성질상 직접 처분할 수 없는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X 3번이 답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인용 재결이니까 기속력이 있어가지고 행정청들 관계 행정청까지 따라야 되죠. 그러면 재결의 기속력은 맞아. 피청구인인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까지 미치고 맞고. 그다음에 간접 강제 결정 내렸지. 두 번째 간접 강제 결정 내리면 그 간접 강제 결정의 효력은 그 처분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나 지자체에게도 미친다. 이거 오해예요. 응? 그래서 행정청들에 얼마 지나도록 뭐 안 하면 하루 얼마씩 물어주라 이거 있지. 그거 행정청이 물어내는 게 아니고 국가가 그걸 물어내야 돼. 국가나 그 행정청에 속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장이 이 재처분을 안 해. 재처분을 이행 안 해. 그럼 결국 돈은 시장 개인 돈으로 물어내는 게 아니야. 안 그래요? 시의 돈으로 물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둔 겁니다. 자, 문제 없어요. 자, 정답 3번이었고. 그 다음에 뒤로 갑니다. 96번. 자, 제목 자체가 행정심판법 나오고 가구제 나왔죠. 그럼 아까 가구제가 임시구제 두 가지 있다고 그랬지. 행정심판에 두 가지. 집행정지, 임시처분. 그치? 그럼 그거 물어보는 거야. 자, 우선 1번.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래서 어떤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안 멈추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이걸 뭐라 그래? 집행 부정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우리나라. 1번 집행 부정지. 영향 안 준다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 받고 이거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래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 안 멈춰요. 청구만으로는. 그래서 1번 맞아요. 집행 부정지 원칙. 그 다음에 2번.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 있어? 이거 안 멈춰놓고 판정을 진행하다가는 이 사람 나중에 이기더라도 중대한 피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신청을 받아서 또는 신청이 없어도 위원회가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려줄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집행 정지. 그래서 집행 정지 있는데 동그라미 2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 정지를 결정을 내렸어. 근데 그러면 이제 행정청이 행한 처분은 집행이 정지되고 있는데 근데 계속 정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든지 계속 정지를 해놓는 것이 공익에 큰 지장을 가져온다. 이러면 역시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정지 결정을 했던 걸 다시 또 취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은 길고요. 그래서 근데 2번은 별로 시험에 틀리게 나온 적이 없어. 내 기억으로는 항상 맞게 냈어. 정지 결정을 내려줬더라도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면 다시 정지 결정 취소할 수 있다. 3번. 이 3번의 키워드는 임시처분이에요. 임시처분. 셋째 줄 끝에. 그죠? 아까도 잠깐 나왔어. 그래서 위법 부당하고 상당히 의심이 되고 회복하기 이거 틀렸다 이거. 이거 어렵게 낸 거야. 그 두째 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닙니다. 거기 밑에 해설 보면 아니면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 이거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더 센 말이야. 그 정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대한 불이익,
뭐 이런 급박한 위험을 이런 정도만 되면 임시처분 내려줄 수 있고 임시처분도 신청받아 또는 직권으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 3번 이거 조금 어렵게 냈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는 공익에 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응? 집행정지 시키지 못하게 돼 있고요. 아세요? 자, 3번 어렵게 냈어요. 응? 자, 그 다음에 97번. 아우 너무 쉬워.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 종류 크게 따지면 4종류. 일단 4종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그 다음에 항고소송 다시 3종류.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이제 세분화시키면 7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지? 그러면 없는 거 뭐 있어? 응? 5번이지? 5번. 예방적 금지 소송.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또 시험에 자주 내는 거. 의무 이행 소송. 응? 원래 그게 더 많이 내. 의무 이행 소송도 없고 또 예방적 금지 소송 이런 게 있어요. 예방적 금지 소송은 이런 소송이야. 행정기관이 지금 나한테 뭔가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하려고 한다. 아직 나한테 한 게 아니야. 할 예정이래. 행정기관이 나한테 불이익 조치할 예정. 그래서 나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하려고 하니까 법원에다가 하지 못하게 판결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 예방적 금지 소송이에요. 응? 또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라고도 불러. 응? 자, 그래서 예방적 금지 내지 부작위 소송, 의무이행 소송은 현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우리 대법원도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소송은 인정 안 된대요. 5번이 답이었고, 자, 그 다음에 98번. 소해이익. 여러분들 소해이익은 지금 익숙하지? 그 사건 딱 하나 그 키워드로 외우면 되지. 야, 1번 해임 처분. 뭐 공무원이 됐다. 원래 이 사건은 이 사건은 원래 저기 누구였지? 그 이명박 대통령이 KBS 사장 잘랐어. 요새 같은 때거든. 요새 같은 때 정권 바뀌었어. 정권 바뀌었는데 KBS 사장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에요.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정권 바뀌니까 임기가 남아있는데 나가라는 거야. 요새도 그런 거 기사 나와요. 윤석열 정부 바뀌면서 이제 나가라는 압박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 물론 장관 차관은 우리가 이제 행정학 배우면 그 역관제로 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임명되는 자니까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야. 장 차관은 다 물러나요. 근데 이제 우리 주로 어디 무슨 뭐 KBS 사장, 무슨 어디 공사 사장, 뭐 감사 이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 원래 그런 자리가 이제 역관주의가 적용돼서 자기 정치적 고려로 임명을 주로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3,000자리 돼요. 3,000.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막 이렇게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농공행상 차원에서 한 자리씩 주는 거야. 지금 소위 대통령직 인수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지 거의 다 그런 데 아래 한 자리씩 다 받아요. 응? 그러니까 거기 또 들어가려고 엄청 애를 쓰는 거지. 응? 그러면 그런데 임기가 있어요. 한 1년, 2년 막 이런 거. 그런데 하는 거. 그런 게 또 이게 이제 자기의 경력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선거 나올 때 다 또 그런 거라고. 자기 뭐 어디 이사 감사했다, 어디 공사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이제 도움되게 하느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어디 공사, 뭐 어디 공단. 그 이제 임기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뭐 2년, 3년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임기 아직 많이 남았는데 정권 바뀌었으니까 나가라. 그죠? 이게 이제 그게 참 우리가 행정학이나 뭐 그래 나올 거야. 그게 이제 역관주의적인 논리를 적용하면 이치에 맞아. 그게 역관주의가 뭐야? 국민한테 이게 공약을 내걸고 선거전해서 이겼다 이거지. 그럼 원래 역관주의에서는 모든 이 공직을 전리품으로 생각하잖아. 선거에서는 이긴 정당이 모든 공직을 다 차지하는 걸로 보고 자기 정당 사람들로 다 채우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고 본 거야 옛날에. 그지? 그래서 그래야지 자기 정당 사람들로 채워야 국민에게 내세운 공약
제대로 실천하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 또 얻을 거 아니냐? 응? 그 민주주의 원리, 응? 책임 있게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논리인데, 아니 그 행정에서 배우겠지만 그 미국에서 좀 그 민주주의 원리, 뭐 정당 정치 발전을 이유로 그런 걸 좀 실시했는데 그게 엄청난 폐해를 가져오죠. 응? 그러니까 뭐해? 이거 뭐 사회는 점점 복잡해져 가는데 단지 어떤 행정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자기 정당 사람이라고 갖다 꽂아 놓으니까 업무는 다 마비되고, 그죠? 그것도 또 4년 내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돌려가면서 이번엔 너. 그러면 뭐 업무 좀 익히다 보면 또 물러나고, 또 새로운 사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또 행정은 엉망이 되고 국민들만 피해가 되고, 자리가 없으면 또 뭐해? 일부러 또 자리를 만들어요. 소위 위인설관. 필요하지도 않은 자리를 만들어서 선거 전에 힘쓴 사람들도 한 자리씩 줘야 되잖아. 이 낭비, 예산 낭비, 응? 뭐 이런 여러 폐해가 있죠. 응?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 뭐 정당 정치 발전이라는 여기에 부합한다 이렇게 좋은 취지로 도입을 했는데 결국은 뭐야? 이제 문제가 많단 말이야. 응? 행정의 전문성, 능률성, 이런 거 다 계속성, 안정성 다 없어지고, 또 근본적으로 정권 바뀌면 싹 다 바뀌어야 되니까 행정의 연속성도 없고 문제가 많죠. 그런데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미국의 그 가필드 대통령인 사람이 지지자한테 암살당해. 쉽게 말하면 자기 왜 한 자리에 안 주냐 이거야. 선거 전에 엄청 노력했는데 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1883년에 그 펜들턴법이라고 만들어서 실적주의로 바뀌게 된 거 아니야, 그죠? 응? 그래서 이제 그 고위직, 장차관 정도 이런 이 고위직들만 역관주의로 하고 중하위직은 실적주의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직업공무제로 나가고 이렇게 된 거잖아. 응?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게 항상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그게 문제야. 응? 나가라. 근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씨가 그때 그거 막 뭐라 그랬거든. 응? 막 뭐라 그랬어요. 그 임기 남은 사람들 몰아낸다고. 응? 그래서 예전에 이미 판결 받았어. 그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 했던 사람, 여자분인데 환경부 장관 했는데 딱 되고 나서 저 전임 정권에서 임명됐던 사람들, 그 산하기관들 다 나가라 그랬어요. 다 쫓아냈어요. 강제로. 그거 소위 직권남용 뭐 이래가지고 유죄 판결 받았어요. 얼마 전에 최종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 나왔어요. 응? 근데 또 산업자원부 장관도 또 그래가지고 요새 또 검찰이 뭐 수사하네 뭐 이래요. 네. 근데 그랬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 바뀌어갖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그거 뭐라 그러고 했는데 그걸 자기네들이 할 수는 없잖아. 그 완전히 뭐가 되는 거야? 응? 자기네가 뱉은 말이 있고 자기네가 한 말이 있는데 자기네가 그걸 또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야. 응? 그죠? 응. 오늘 아까 밥 먹을 때 기사 보니까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사람 있잖아. 정호영이라고. 윤석열 씨하고 저 대통령 당선자하고 뭐 친구라네. 그 경북대 병원장 했던 사람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금 내정이 됐단 말이야.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 나온다는 거지. 근데 가만히 보면 조국 그 장관 때하고 자녀 그거 뭐 똑같아. 응? 뭐 해명이라고 하긴 하는데 똑같아. 아마 이게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거야 지금. 어? 아니 여러분들은 뉴스 볼 시간도 별로 없지. 공부해야 되니까. 자, 뭐하다 그랬어? 뭐하다 그랬지? 응? 해임 처분. 98분에 해임 처분하다 그랬지. 그래서 이게 옛날에 이제 대통령이 그 KBS 사장을 임기도 남았는데 해임을 시켰어요. 응? 그래서 그거 갖고 반발해서 소송. 근데 소송 도중에 임기 끝났어. 그래도 소송 계속할 필요가 있다. 왜? 이 사람 소송에서 이기면 임기 끝날 때까지 못 받았던 월급, 해임된 때부터 임기 끝날 때까지 못 받았던 월급 받을 수 있으니까 부수적인 이익이 남아있으니까 재판을 계속 해줘야 된다. 응? 그래서 해임 처분, 첫째 끝에 임기 만료, 그래도 뭐야? 보수 소송에서 이기면
못 받은 보수 받을 수 있는 이익이기 때문에 결국 소의 이익이 있다. 근데 반대로 됐어, 그지? 셋째 줄 끝에부터 그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응? 있으므로 원상 회복은 못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원상 회복은 못하더라도 부수적으로 판결받으면 승소 판결받으면 부수적으로 얻을 이익이 있다면 소송을 더 다툴 이익이 있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 잘못됐죠. X 2번은 자 위법한 건축 허가. 내 옆집의 사람이 내 옆집의 사람이 건축 허가를 받은 거야. 근데 내 건물하고 내 옆집하고 사이에 건물 사이에는 띄어야 될 거리가 있어. 건축법에 하면 뭐 2m를 띄어야 되나 이래야 되는데 띄지도 않고 뭐 건축하는 건데 그걸 허가를 내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 옆집 사람에게 위법하게 건축 허가 내준 거 취소해라고 소송을 냈어. 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떻게 됐대? 건물이 다 지어 올라갔대. 공사가 완료됐다면 이제 이거 취소 판결 내려준 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건축 허가 내준 게 없었던 일만 되고 그 위법하게 지어진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 판결은 허가가 없었던 일로 할 뿐입니다. 그러면 옆집에 이미 다 지은 건물은 불법 건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나는 취소 판결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안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건 위법한 건물이 지어지지 않게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 허가 취소반 이미 공사가 끝난 다음에 허가 취소 판결로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죠.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건 이 옆집 건물이 그 위법하게 지은 거 그 건물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싸워서 거기를 뭐 철거하게 만들거나 손해배상을 받거나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거 이미 건물 다 지은 다음에 허가 취소해달라는 건 구제에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X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이제 건축공사 완료. 그 다음에 3번 기억나지? 현역병 입영 통지 받았는데 입영 안 할 수 있나? 입영해야죠. 입영한 이상 이거 현역병 입영 처분 소송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해보면 이 사람 구제될 길이 없는 거지. 입영한 이후에도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있다. 그래서 뭐 승소 판결 받으면 군 생활하다 바로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익이 있다. 맞네요.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자 4번은 반대로 썼는데 어떻게 돼? 첫째 줄 고등학교 졸업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졸업이 단지 대학 입학 자격 부여 또는 학력 인정의 의미만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라는 게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적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다. 고등학교 정규 졸업자로서 어느 고등학교 동창회 뭐 이런 것도 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만 있으므로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래서 이 사건은 뭐예요?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퇴학받았어. 고등학교 퇴학받고 그 다음에 고졸 검정고시 합격 후 합격했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 나 퇴학 처분 뒤늦게 퇴학 처분 취소다라고 소송을 낸 거야. 그랬더니 학교 측은 야, 너 고등학교 졸업자하고 똑같은 자격이 인정되는 그리고 대입 자격이 인정되는 검정고시 이미 합격했잖아. 그러니까 퇴학 처분 뭐 이거 취소해달라는 건 이익이 없다. 이러고 나왔지만 법원은 고등학교 졸업이 단지 대학 입학 자격이나 학력 인정의 의미만 갖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퇴학받은 후 검정고시에 합격했더라도 고등학교 퇴학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라 그래서 X. 4번은 자 어떤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무효확인 소송의 보충성 요구된다. 마지막 끝에 보충성이 요구된다 X. 요구되지 않는다. 말이 좀 어렵다. 보충성이 여기서 보시면 무효인지 해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효 확인 소송을 해서 무효 확인 판결을 꼭 반드시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만 무효 확인 소송을 허용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충성이란 말은 다른 방법으로 이 구제받을 길이 없을 때만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거. 이게 보충성이야. 근데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는 길이 있던 없던 무효임을 확인받고 싶으면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응?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자, 키워드 무효 확인 소송, 그다음에 시험에 간단한 거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렇죠? 무효 확인 소송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응? 이것도 아예 공부하는 김에 항고 소송으로서의 무효 확인 소송 보충성 요구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자, 다른 구제 방법이 있어도 다른 구제 방법 있는지 여부 관계없이 무효 확인을 받고 싶으면 이거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는 게 허용된다. 근데 이거하고 기별해서 짝쳐서 우리가 항고 소송 아닌 당사자 소송 있지? 당사자 소송은 보충성이 요구돼요.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당장 뭔가를 당사소송에서 뭔가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 당사소송으로 뭔가 확인해 달라고 청구할 때는 당장 확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급박한 필요가 있을 때만 보충적으로 이걸 받아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보충성이 요구된다. 즉 당장 뭔가를 확인을 받아야 될 이익이 있어야 한다. 있을 때만 이 소송을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응? 자, 이건 또 문제로 또 나오게 될 테니까 그때 가서 또 설명하고. 어쨌든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무효 확인 소송 키워드 보충성 요구되지 않는다. 다른 구제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 정도는 기억합시다. 네. 또 나올 테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옳은 거는 3번이었고 뒤로 갑시다. 자, 이제 또 논점이 많네요. 99번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 법률상 이익은 보통 소송 제기 자격, 원고 적격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소외이익을 낼 때도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알 거예요. 자, 1번 이거 사인의 공법행위 공부할 때 했었지? 응? 자, 뭐라 했어? 양도행위가 자기 사업을 누구한테 사업 면허 허가 받아서 영업하다가 딴 사람한테 넘겼어. 양도행위. 응? 그런데 그러니까 A가 B한테 사업 양도 계약을 맺었어. 허가받아서 하던 사업을 양도 계약을 맺고 넘겼고 B가 뭐 했어? B가 가서 이제 지위 승계 신고를 했어. 자기가 이제 사업 허가받은 자로서의 지위를 이어받겠다고 지위 승계 신고를 했고 행정기관이 수리해줬어요. 수리처분. 응? 수리해줬어. 수리처분을 했는데 뒤늦게 A가 양도인 A가 야 이거 사업 양도계약 무효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인 A는 뭐 할 수 있어? 응? 이 진해 양도계약 이거 사법상 계약 이거 민사소송으로 안 싸우고 바로 이 자기네 이 계약이 무효인데 왜 이거 신고를 수리해 줬냐고 이 수리처분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고 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쭉 읽어나가자. 자, 거기에 키워드 첫째 줄 끝에 민사쟁송으로 양도 양수행위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맞습니다. 그거 할 필요 없이 곧바로 뭐야? 응? 첫째 줄 끝에 지위승계 신고 수리처분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있다. 응? 그렇죠? 네. 5. 곧바로 무효 확인 소송 가도 된다는 거야. 응? 민사쟁송으로 안 싸우고. 그 다음에 2번 채석 허가를 받은 자로 원래 이제 채석 허가 받은 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후 명의 변경 신고 이전에 양도인의 법 위반 이유로 채석 허가 취소된 경우 그러면 이것도 다 앞에서 이 공부할 때 문제 다 풀었던 거 연관 있습니다. 다 판례 뭐냐면
자, A가 원래 채석 허가 받은 자, 응? 허가 받은 자, 그죠? 근데 A가 B한테 이거 넘기는 거야, 양도, 응? B. 그런데 넘겼고, 지네 계약을 맺었고, 근데 B가 가서 아직 뭐 안 했대요. 천천히 읽어보면 명의 변경 신고 이전이래. 이게 중요해요. 명의 변경 신고 이전, 응? 뭐 지위승계 신고 이전, 명의 신고 아직 안 했대. 그러면 법적으로 아직은 누가 허가받은 자야? A. 그런데 A가 법 위반 사실이 있었대. 그래서 행정청이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행정청이 허가 취소시킨 거야. 응? 그러면 A를 상대로 A에게 나갔던 허가 취소. 여기에 대해서 물론 A는 소송할 수 있어. 근데 질문의 포인트는 이걸 채석 허가를 넘겨받게 될 입장에 있는 B도 A에 대한 허가 취소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자격 있다. 왜냐면 지가 허가를 넘겨받을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넘겨받을 허가가 취소돼 버린 거잖아. 그러면 B는 이 허가 취소 조치 위법이다 하고 자기 이익 침해한다고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있다. 그 뜻이 되겠죠? 응? 그래서 자, 명의 변경 신고가 되기 이전에 양도인의 위반이 있었던 이유로 결국 양도인에 대한 채석 허가가 취소된 겁니다. 이 경우 양수인. 포인트는 양수인이 이걸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있느냐 이거지? 결국 뭐야? 양수인, 변론이 잘못됐네, 그지? 이 양도인에 대한 허가 취소, 소송으로 다툴 이익 있다라고 와야 되는데 잘못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키워드가 그런 사건 있지. 어느 대학이 있는데 재단의 이사들이 막 비리 있었다 이래가지고 다 쫓겨났어. 그랬는데 또 이 사람들이 뭔가 투쟁을 벌이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교육부 장관에 의해서 원래 학교로 다시 복귀하게 된 거야. 이런 교육부 장관이 복귀시키는 조치에 대해서 두 번째 줄, 그 대학교의 교수회 그리고 학생들의 총학생회 뭐 할 수 있어? 그 교육부 장관이 전 비리 있었다고 지적받은 이사들 학교 복귀시키는 조치에 대해서 대학교 교수회와 총학생회 소송으로 싸울 자격 있다. 응? 네, 이거 물어보면 키워드가 두 번째 줄, 교수 협의회하고 총학생회. 여기다 포인트를 둬. 응?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그 교육부 장관이 다시 이사로 이제 발령낸 거 있지. 그래서 소송으로 다툴 자격 있다. 하지만 보통은 여기서 시험 내. 여기로 그래. 여기서 끝이는데 여기 또 그 끝냈네. 그런데 셋째 줄 뭐는 없다. 노동조합. 그러니까 거기에 학교의 교직원 노동조합, 응? 그 대학교의 교직원 노동조합은 소송으로 다툴 자격 없다. 응? 맞게 됐어요. 응? 그 다음에 4번. 자, 이거 둘로 나눠야 돼. 자, 일단 아까 문제 풀 중에 그냥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게 처분이냐 아니냐 물으면 처분이라 그래. 응? 그건 처분에 해당.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자격 묻는 거야. 그럼 첫째 줄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누구한테 됐는지하고 연결해야 돼.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소득금액 변동 통지. 응? 응. 그 다음에 셋째 줄. 셋째 줄에 보면 소득의 귀속자. 응? 소득의 귀속자. 자, 이렇게 두 개를 위해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소득 금액 변동 통지. 그런데 원천징수 의무자는 쉬운 말로 바꾸면 회사야. 회사에 대해서 저기 소속 직원 소득이 변동됐으니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납부해라. 이거 의무부과한 거야.
이게 만약에 위법이라고 생각하면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는 이걸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있으나, 응? 결국 셋째 줄에 보면 둘째 줄에 원천 납세 의무자 있지, 응? 그러면서 셋째 줄에 소득의 귀속자 나오지. 자, 셋째 줄 밑줄 소득의 귀속자 밑줄 소득의 귀속자 이꼬로 원천 납세 의무자. 소득의 귀속자 이꼬로 거기서 말하는 원천 납세 의무자 이꼬로 직원, 회사 직원. 자, 그리고 이런 논리예요. 자, 첫째 줄에 소득 금액 변동 통지를 원천 징수 의무자인 회사에게 했지. 그럼 회사는 그에 따라 세금 다시 계산해서 내야 될 의무가 부여되는 거야. 그 의무는 회사에게 부여된 거야. 그 회사는 그걸 자기에 대한 권리의무에 영향 주는 짓을 해서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직원, 회사 직원의 이제 세금이 거기서 나가는 거지. 응? 그러면 납세 의무자, 즉 소득의 귀속자가 직접 그걸 갖고 소송으로 다툴 자격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따라 세금을 계산해서 다시 국가에 대해서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자는 회사지, 그 직원이 아니란 말이야. 응? 그 직원은 그 회사가 그렇게 의무를 이행하면 그로 인해 간접적으로 뭔가 이익을 간접적 효과를 받는 거지, 직접 의무를 부여받은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말하자면 이거 용어를 잡아요. 원천 징수 의무자 이꼬로 회사는 이거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있지만, 원천 납세 의무자 이꼬로 그 직원인 소득 귀속자는 그거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자격은 없다. 응? 요거 잘 구별해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100번 문제가 뭐 99번이나 100번이나 다 원고 적격 묻는 거예요. 법률상이. 옳은 거 골라라. 자, 기억번 행정소송법 12조의 전달의 법률상 이익 개념. 즉 행정소송법 12조는 어떤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해서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다. 법률상 이익이다. 법률상 이익의 의미. 자, 제목 법률상 이익의 개념 밑줄.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설 저런 설이 있다. 근데 뭐가 이 통설 판례냐면, 두 번째 줄 법률상 보호된 이익을 구제해. 법률상 보호되고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는 법률상, 이걸 표현이 좀 이렇게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결국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만을 뜻한다고 보는 거예요. 법률상 그 표현 그대로 법률상 보호된 이익 구제설이 통설 판례예요. 그 옆에 있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구제설이 아니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구제설이라면 엄청 넓어져요. 법이 보호하지 않는 이익이라도, 법이 보호하고 있지 않은 이익이라도 뭐 법원이 보건데 이건 보호해줄 가치가 있는 이익인데 그러면 이제 소송자에게 준다는 얘기라, 이 불분명 경계도 불분명해지고 범위도 엄청 넓어지고, 그래서 오직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 이걸 침해받은 자에만 소송할 자격을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 X예요. 보호가치 있는 이 구제설이 아니라, 셋째 줄 보호가치 있는 이 구제설, 그게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고 있는 이 구제설, 그게 통설 판례입니다. 그래서 기억번 X. 니은도 X네. 법이 보호하고 있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여기서 근거법에 의해서만 보호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법에 의해서도 보호되고 있는 이익까지 포함합니다. 키워드는 그래서 관련법. 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둘째 줄 관련법이라는 게 키워드지, 관련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이익도 포함합니다. 관련법.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어떤 사업 시행 처분, 이거 직접적인 근거법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과 같은 관련법에 의해서도 환경상 이익이 보호되고 있는 자는 소송할 수 있도록 하잖아.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이거 반대로 돼 있다. 자,
그 디귿번 기존업자가 특허받아서 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그 특허로 받는 영업사항. 자, 첫째 줄 특허,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허가, 허가해가지고 셋째 줄 허가. 자, 반대로 돼 있어요. 특허에 의해서 영업할 수 있는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권리로서의 이익이야. 응? 근데 뭐야? 허가받아서 얻는 이익은 원칙이 법이 보호하지 않는 반사적 이익. 공익보호에 따른 공익보호 목적으로 아무나 영업을 못하도록 규제를 했는데 따라 반사적으로 허가받은 사람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얻는 이익. 자, 허가 사업으로 얻는 이익은 원칙이 반사적 이익. 특허에 부여받아서 사업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권리로서의 이익. 물론 허가는 예외도 있긴 있어요. 예외 뭐야? 4가지 있다 그랬어. 술, 담배, 약동 허가. 응? 그지?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 반대로 설명을 해서 틀렸고, 근데 리을은 아까 나왔다. 자, 이런 관계를 뭐라 그런다 그랬지? 첫째 줄 여러 명이 서로 경쟁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 신청자에게 허가나 면허 이런 거 내주면 다른 신청자에게는 거부한 결과로 될 수밖에 없는 때, 이런 거는 경원 관계, 그지? 이럴 때는 신청했다가 탈락한 자는 다른 자에게 면허 내주고 이거 소송으로 다툴 자격 있다. 어디까지 그려놨어? 넷째 줄 끝에까지, 그지? 단 애시당초. 그래서 아까 한 예를 들었으면 경쟁적으로 A, B, C가 자기한테 허가해달라 신청, 응? 이 경쟁 관계야, 그지? 그런데 A한테 허가 나왔다, 응? 그죠? 그러면 B나 C는 허가 거부받은 거니까 거부받아서 A에 대한 허가 취소해달라 송할 자격이 있고, 그런데 B는 이 사람 요건 구비가 된 사람, 이 사람은 애시부터 허가안이 면허받기 위한 요건 구비가 애시당초 안 된 사람이라고 가져가자. 그러면 A에게 면허 내준 거, A에게 허가 내준 거에 대해서 요건을 갖추고 있던 B는 이거 취소, A에게 대한 허가 취소다라고 송할 자격이 인정되지만 애시당초 얘는 허가받을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던 자는 A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없다 이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소송에서 이긴들 얘가 허가받을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얘는 애시당초 허가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던 자는 탈락했어도 다른 자에 대한 허가 내준 거에 소송으로 싸울 자격 없다는 거야. 그게 마지막 문장.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자기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지. 쉬운 말로 하면 애시당초에는 인허가 받을 요건 자체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던 자야. 얘는 딴 사람한테 면허 내준 거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자격 없다. 얘는 예외. 요건 갖췄는데 탈락한 자만 다른 자에 대한 면허 허가를 취소로 싸울 자격이 있다. 응? 이거 맞는 거야. 1번. 문장이 둘이라서 탈락한 자는 원칙적으로 송할 자격이 있는데 애시당초부터 뭐 허가받을 수 없었던 입장에 있었던 자는 탈락됐더라도 다툴 수 없다. 그지? 자, 그 다음에 키워드 이거 어디가 키워드야? 밖, 환경 영향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민. 원칙, 자기들의 환경이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지 않는 거니까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없음. 단 예외, 본인들이 입증, 증명하면 인정된다. 그러면 입증이 왔어? 셋째 줄 앞머리에 입증 나왔네. 입증 내 증명이 있으면 소송 자격 인정. 맞네요. 그래서 옳은 거는 리을과 미음 둘이네요. 그치? 네. 판결문을 길게 냈어. 야, 그 다음에 101번. 여기까지 하고 더 잠깐 쉴까요? 101번 사례형 냈네. 자, 유사한 사례형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올해도 이거 유사한 문제 또 나온 거야 올해. 2022년도 지난번에 문제 풀었죠? 딱 보는 순간, 자, 보자. 갑이라는 업자는 값싼 외국산 수입 재료를 속여서 국내산 유기농 재료라고 속여서 상품을 만들어 팔았다고 적발이 돼서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행정처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대. 응? 한편 영업정지 처분하는 기준에는 1차 위반하면 3개월, 2차 위반하면 6개월, 세 번째 위반하면 허가 취소. 딱 보는 순간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위반 횟수가 늘어갈수록 더 무겁게 제재를 가도록, 이런 걸 가중적 제재 규정, 가중적 처분하는 기준을 정해놨지. 그리고 갑은 자기한테 영업정지 3개월 나온 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대. 응? 네, 자, 그러면 이어갈래 들면. 자, 1번 위와 같은 처분 기준이 없는 경우라면 영업정지 처분에 정해진 기간이 경과되어 효력이 소멸하면 원칙이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부정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횟수가 증가할수록 더 무겁게 제재하는 규정, 이런 기준이 없을 때는, 그러면 영업정지 3개월을 받고 3개월 다 지나버리면 이미 없어진 거 영업정지 처분 취소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없다는 거야. 원칙이. 응? 그건 맞는 얘기예요. 응? 원칙론. 즉 1번의 위와 같은 처분 기준,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가중적 제재를 하도록 하는 처분 기준이 없다면 그냥 한 번 영업정지 3개월 받고 그냥 끝나는 거고, 다음번에 또 위반해도 또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미 끝난 영업정지 처분은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음. 1번 O. 그런데 자, 이 처분 기준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대요? 법률이나 시행령, 대통령령에. 여러분 처분 기준 간단히 우리 다 행정입법에 정도 있어. 처분 기준 어디 정해놨어?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해놨어? 이거 뭐로 봐? 우리 대법원장이, 대법원이. 이거는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규명령이다. 응? 그런데 처분 기준을 시행규칙, 응?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정해놓은 경우, 이건 또 뭐로 봐? 총리령으로 정해놓은. 이거는 국민하고 사이에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 응? 이렇게 달리 보고 있잖아, 우리 대법원이. 그러면 옳은 설명 같은데, 처분 기준을 시행령에 정해놨다면 이건 법규명령. 그러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나, 국민에 대한 효력이 있으나, 시행규칙에 처분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행정규칙이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응?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응?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첫째 줄, 법령상 임의적 감경 사유. 이 말이 뜻하는 건 뭐야? 감경 사유가 있을 때, 법에서 정한 어떤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그걸 이유로 감경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도록 재량이 주어졌다는 뜻이야, 이게. 응? 임의적 감경 사유는 그 뜻한 건 행정청에게 재량이 부여됐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행정청이, 그런데 감경 사유가 있는데도 감경 사유 있다는 걸 전혀 고려를 안 하거나, 응?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영업정지 처분했다면 이건 위법이 됩니다. 적어도 감경 사유가 있다는 걸 알고 감경 사유까지 다 고려해 본 뒤에도 이거는 감경해 줄 수 없는 거야, 안 해줄래 하고 그렇게 고려한 뒤에 감경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것 갖고는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감경 사유가 있는데도 전혀 고려조차도 안 하고, 응? 또 명백하게 감경해 줄 사유가 있는데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을 했다. 이건 결국 그 처분은 위법이 되겠죠. 응? 문제 없고요. 4번은 자, 애초에 한 영업정지 3개월이 다 지나서 효력이 소멸했지만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남아있지? 1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받은 전력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위반하면 뭐가 돼? 2차 위반이 돼요. 그러면 더 무거운 이제 6개월이 나오게 되잖아.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이미 지난 3개월 영업정지 끝났더라도 그거 취소해달라고 해서 취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야지 위반 횟수야 1회 위반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위반 다시 했을 때 1차 위반이 돼서 3개월 나오는 거지. 이거 안 없애놓으면
다음법 위반에서 2차 위반에 대해서 6개월을 받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1차 위반 이미 영업정지가 끝났더라도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있다. 응?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 응? 근데 이거는 그 시행령에 규정돼 있든지, 응? 시행 규칙에 규정돼 있든지 그거는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 판례가 시행령에 규정돼 있든 시행 규칙에 그러니까 가중적 제재를 가하도록 처분 기준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든 시행 규칙에 규정돼 있든 다 상대방한테는 어차피 가중된 불이익을 발생시키니까 그래서 다 소외이익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거 정리를 잘해야 되겠네. 우선 1번 그냥 아주 단순하게 영업정지 처분 기간 다 끝나면 영업정지 처분 원칙적으로 수용할 이익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이 끝났더라도 기간이 다 지났더라도 이게 1회 위반으로 전력이 남게 돼서 다음번 위반하면 가중을 하도록 돼 있다면 그 가중하도록 기준 정해진 게 법령에 정해졌던 행정 규칙에 정해졌던 상관하지 않고 다 소송할 이익을 인정하는 게 판례입니다. 응? 따라서 4번도 셋째 줄 시행 규칙에 규정돼 있어도 소외이익이 인정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린 겁니다. 응? 자, 이렇게 나왔네. 여기까지 하고 쉰다 그랬나? 잠깐 쉬고 그 다음에 한 또 몇 문제 더 하고 그 다음에 소방집 보자. 응?